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교육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사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5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엔드노트 개요,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레퍼런스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정보들을 수집할 건지를 보실 거고, 세 번째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이제 수집한 것들을 그냥 수집한 상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레퍼런스를 다 수집하면은 그걸 그냥 읽는 용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의 참고 문헌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쓰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연구를 막 처음 시작하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참고문은 볼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금방 잘 정리가 되세요. 하지만 이게 점점 양이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점점 복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파일들을 찾아 헤매는 데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검색해서 갖고 있던 파일조차 잃어버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고 생긴 프로그램들을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에 한 15개 정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라이센스를 구독을 해서 저희 도서관 이용자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유료와 무료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인 프로그램은 이 엔드노트와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개가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돼 있는 거는 맨들레이, 조테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명한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만 딱 뽑아서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해서 배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유료이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수집을 하실 때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수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수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실 Find Full Text 기능이라던가 중복 찾기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용할 때 실제로 논문을 쓸 때 하는 방법들 중에서 학술지마다의 아웃풋 스타일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좋아하시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사전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꼭 로그인 하셔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메인 화면에 이렇게 엔드노트라고 돼 있던 이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엔드노트 설치 프로그램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압축된 파일이고 설치 가이드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내 PC의 OS의 설정에 따라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건 한번 받아두시면은 이 프로그램 꾸준히 쭉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 무료로 이제 이렇게 팝업이 뜨기 때문에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쓰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다 보면은 또는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은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해 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내 집에 있는 데스크탑, 뭐 연구실에 있는 PC도 다 MS 워드가 다 깔려져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MS 워드랑 같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두시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엔드노트 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보고 갈게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이 세 가지 용어는 전부 다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논문의 저자, 제목, 수록 정보, 초록 정보도까지 의미하는데 보통 레퍼런스 하면은 지금 바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참고 문헌 목록을 떠올리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우리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모으게 돼 있어요. 원문 파일을 먼저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모으는 게 PDF를 다 모으는구나라고 이 프로그램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PDF를 먼저 모아오는 애는 없어요. 무조건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모아오고 그 레퍼런스의 정보를 보고 이 논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고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PDF를 불러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는 레퍼런스란 정보를 불러올 건데 이 레퍼런스란 정보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모이는 집합소, 레퍼런스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워드에 이렇게 문서가 생성이 되면 파일 하나로 생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 하나와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페어로 생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이따 바로 뒤에서 좀 이따 뒤에서 바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 문헌 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 똑같은 참고 문헌 형식을 다르게 순서가 바뀌어서 뭐 저자 다음에 연도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출간하는 학술지마다 저널마다 다 달라요. 그럼 이 저널마다 모양이 다른 거를 한 번에 일관성 있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아웃풋 스타일인데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파일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이 있게 되고 MS 워드란 프로그램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는 워드의 논문을 쓸 때 여기에 참고 문헌을 엔드노트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원래 안 돼야 되죠. 근데 두 개가 서로 간의 데이터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매크로 형식으로 보여줄 건데 그거를 필드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필드 코드구나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이 이제 오늘 엔드노트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이제 매일같이 엔드노트 쓰시면은 보이시는 화면이 될 겁니다.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좌측부터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그룹 패널은 각각의 레퍼런스를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별로. 제일 상단에 있는 그룹은 all references라고 해서 전체 레퍼런스의 그룹 개수가 나오는데 44개입니다. 라고 지금 교환에 써 있어요. 그럼 이 44개의 레퍼런스 숫자가 카운팅되어 있는 걸 리스트업으로 해주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입니다.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는 44개 레퍼런스를 당연히 스크롤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그 리스트 중에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세한 정보를 우측에 있는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차차 확장해가면서 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한번 엔드노트의 레퍼런스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상단에 파일 메뉴 New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Create a New Library를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누르셔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PC에 엔드노트를 설치하셨으면은 저처럼 바탕화면에 엔드노트라는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없다면은 윈도우의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 이쪽 가시면 엔드노트가 있겠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고 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창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버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단에 파워에 딱 뜨면서 업데이트 하세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업데이트는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조금 무시해 놓다가 다음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 교환 파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는 지금은 일단 ignore this 해주시거나 캔슬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상단의 파일에서 New를 누르셔도 되지만은 여기 있는 Create a New Library 눌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reate a New Library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Library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면은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저장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은 교육이니까 저는 일단 바탕화면을 찍어 놓을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문서들을 모아놓는 이 폴더에다 집어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나타나고 있을 텐데 이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워드 만들 때 문서 1, 문서 2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문서를 만들 때 내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나만의 방식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일을 생성한 일자와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다 뭐 내가 추구하는 저널명을 입력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받아주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교육이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항상 파일 이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파일 이름 만들 때 이렇게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이름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 지금 오신 선생님들은 교환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러리 생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지금 시스C PC에는 바탕화면에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이걸 하시면 되겠고 시작 버튼 누르셔서 엔드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어 주실 때는 그 교육 다음에 뭐 저처럼 뭐 교육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다가 수정 또 수정 이거 하시면 안 되세요. 예, 왜냐하면은 수정 씨가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 내가 언제 어떤 파일이 최종적으로 수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수정한 목적과 아니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날짜를 직접 바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파일을 앞으로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만 해주셔도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3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빈 화면으로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를 하나씩 수집을 할 거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교환을 보시고 제가 교환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게 되면은 하나의 이름, 내가 지정한 이름의 enl이라는 형식과 함께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처럼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일 하나와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페어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다른 PC 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두 개를 항상 압축을 해서 같이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바탕화면 쪽에 만들었는데요. 바탕화면 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하나와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 아마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압축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환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 요새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연구 저작물들을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고 계세요. 뭐 구글 클라우드,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거기다 파일을 올려놓고서 내 하드랑 연동시켜서 쓰다 내 PC랑 연동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내 PC 자체에 폴더에 그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면은 원드라이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저희 원드라이브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군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 ENF가 데이터 폴더를 올려놓은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실행은 잘 됩니다. 뭔가 수집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은 오류가 나 있을 때가 있어요. 수집이 덜 돼 있다거나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게 보게 되면은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ENF가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하는 식으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실행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쓰실 때만큼은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가 사용할 때는 내 하드에 다시 내려놓고 사용을 하셨다가 다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면서 실제로 정보를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매드부터 수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펀매드에 접속을 하셔서 어떤 특정 구문을 검색을 끝나고 나면은 검색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검색된 결과들을 수집을 할 때는
검색창 바로 아래에 있는 Send to라는 버튼을 찾게 됩니다. Send to 버튼에서 Citation Manager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Citation Manager를 누르시게 되면은 Selection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몇 개까지 내보낼 건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생기게 될 거고 그 파일을 열기 하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뒤에 오신 선생님들 혹시 엔드노트 실행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요거까지 되셨죠? 예, 그러시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이제 하실 작업은 펌메드에 먼저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펌메드라고 이렇게 탭이 있어요. 소장 자료라고 되어 있는 탭 옆에 보시면은 펌메드 탭이 있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펌메드 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펌메드에 펌메드 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메드에 접속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평소에 쓰시던 키워드 아무거나 이용하셔서 검색 결과를 일단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은 검색 교육은 아니니까요. 선생님들 그냥 평소에 쓰시던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편하신 걸로 써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는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냥 편하게 원하시는 키워드로 하셔서 불러오셔서 이렇게 검색이 완료된 화면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네, 잠시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줌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네, 줌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궁금하신 거나 뭐 잘 안 되시거나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줌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검색을 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건데 정보 수집할 때는 항상 요 웹사이트 창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동시에 열려져 있으면 돼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웹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웹브라우저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요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send to라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 너무 확대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여기서 send to라는 버튼을 찾으세요. 네, send to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메뉴가 4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할게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그러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합니다. 검색 결과가 한 개이신 분만 옵션이 등장 안 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해요. 옵션을 선택을 해보면은 3개의 옵션이 등장하는데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펌메드는 내가 검색을 하면은 처음에 10개씩 한 페이지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10개를 수집하겠다가 All Result on this page고 All Result는 검색한 모든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All Result는 무조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10,000번까지, 10,000개까지만. 그럼 그 1번부터 10,000번은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아티클 앞에 보면 번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1번, 2번. 그러니까 검색된 순서대로 정렬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전체 10,000개까지 해주게 되고요. 세 번째 셀렉션 옵션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번호 앞에 체크박스가 있을 거예요. 번호 위에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체크하는 것마다 셀렉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셀렉션은 이렇게 내가 체크한 것만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올 리저트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올 리저트 온 디스페이지로 10개만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올 리저트 온 디스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주시면 저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됐습니다라고 파일명이 나왔어요. mbib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들어갔고요. 웹브라우저마다 이제 다운로드 위치가 다르겠죠?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10개의 수집이 끝난 거예요. 네. 한 번씩 해보시고,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 온라인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되실까요? 자,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10개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수집은 안 하시겠죠? 한 번에 이렇게 수집은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아티클 하나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시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아티클의 타이틀과 초록 정보로 확인하시고 이 아티클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우측에 있는 풀 테스트 링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 find 버튼, 이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해야지만 나오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원문 서비스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문까지 PDF 원문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문까지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수집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똑같아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들어갑니다. 네,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고 이번에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옵션 등장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시면은 하나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앞전에 수집했던 1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올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어요. 올 레퍼런스의 전체가 담겨져 있게 되고 지금 막 수집한 거는 바로 아래 imported references라고 임시 형태로 그룹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imported reference는 내가 수집할 때만 생성이 돼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겠죠. 수집할 때마다 이 개수는 바뀔 거고 전체는 올 레퍼런스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가 이제 레퍼런스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다 보면은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왔고 초록 정보들이 들어왔구나라는 것까지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들어왔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썸머리라고 되는 탭 옆에 보면은 에디트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탭을 눌러볼까요? 썸머리 옆에 에디트 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각각의 필드에 맞춰서 들어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DOI 정보도 들어왔고 아까 보셨던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필드별로 들어와 있게 되고 에디트라는 탭은 그 탭의 이름에 맞게끔 편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의 네모들은 다 각각 하나의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수정하거나 바꿨으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면 변경사항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티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에디트 탭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정보가 오류가 났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원래 모든 레퍼런스들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내보낼 필요는 없어요. 주요한 정보만 다 내보내게끔 돼 있는데 꼭 안 들어오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필드라던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리서치 노트 이런 탭들은 아예 원래 정보가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이거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필드를 냈던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직접 뭐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주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주석을 만들어서 숫자를 부여하고 정보를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세이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정보에다가도 똑같이 리서치 노트에다가 또 다른 정보를 추가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리서치 노트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주기들을 레퍼런스에 맞춰서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은 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보이실까요? 여기 옆에 보면은 리서치 노트 열이 생겼고 이렇게 1번, 2번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리서치 노트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열의 항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어떻게 꾸미느냐? 어서, 이어, 타이틀 뭐 이런 열의 항목명, 열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필드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설정해 놓느냐?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가 나오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둔 거예요. 이걸 체크해 두게 되면 지금 저처럼 리서치 노트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시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열의 항목명을 꾹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랍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를 앞이나 뒤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뭐 난 타이틀이 더 앞에 왔으면 좋겠다. 그럼 타이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또 정렬하는 방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저자명을 클릭하게 되면, 어서 항목 열을 클릭할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연도도 높은, 빠른 순, 느린 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노트도 정렬을 시켜주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가장 위로 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순서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레퍼런스들마다 어떤 코드를 잡아두게 되면은 이 코드별로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달 때는 그 통일된 내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레퍼런스마다 모든 정보들의 정리도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셔야 될 텐데, 워드도 문서 작업 끝나면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엔드노트는 상단 파일 메뉴에 가게 되면은 이 세이브 버튼이 아마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파일 메뉴 들어가면은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엔드노트는 세이브, 그러니까 레퍼런스 수집을 하자마자 세이브가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닫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엔드노트를 실행을 했을 때 엔드노트 실행하면은 오픈 on existing library,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열면 되겠죠. 또는 파일에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작업했던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었을 때 내가 수집했던 거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가한 정보들도 아까 세이브로 다 해놨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레퍼런스가 수집이 되자마자 바로 저장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집한 걸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내가 에디트 탭에서 편집한 것만 이렇게 그렇게 세이브하도록 남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뭐가 있으시냐면은 지금 제 화면처럼 썸머리 에디트 탭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썸머리 에디트 탭을 닫을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이 탭이 닫아진 경우에 당황하시는데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다시 썸머리 에디트 탭이 살아나니까 이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닫았다 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사라져요. 요거는 막 최근에 작업한 것만 남기 때문에 임포티드 레퍼런스 그룹이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오늘 다 해보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DB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DB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DB들을 사용하였을 때, 내가 정보를 수집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교환을 펼쳐서 캡처되어 있는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은 아까 펌매드와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비슷해요, 펌매드랑. 그러니까 펌매드에서 아까 클릭만으로 정보가 수집됐듯이 다른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들도 똑같이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에서 내려받고 하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 펌매드는 send to의 citation manager라는 메뉴였죠. 근데 다른 것들은 뭐 export, 뭐 내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여기 다 캡처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입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들 성격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는 다 어디 있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메인 화면의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A to G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펼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있고 이 중에서 검색으로 쓰실 만한 것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B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여기에만 데이터베이스가 몰려있는 건 아니고 상단의 서치 메뉴 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들은 모두 다 이 도서 홈페이지에 다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랑 유사하게 생의학, 보건, 간호 분야들의 저널들만 모여져 있는데 요거는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조금은 펀메드가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 국립의학도서에 만든 펀메드는 북미 쪽 데이터가 좀 충실하다고 하면은 EMBase는 유럽 쪽의 데이터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좀 바이어스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펀메드와 EMBase를 동시에 같이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EMBase는 메뉴명은 여기 익스폴트라는 명칭으로 내보내게끔 되어 있다.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까지 작업을 하셔야지만 파일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선생님들이 가장 언제 많이 쓰시냐면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 확인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나 다른 논문의 피인용 횟수 확인할 때 이렇게 논문 제목으로 딱 나왔을 때 우측에 이렇게 사이테이션즈라는 항목이 등장하게 되는데 논문마다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인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로 쓰시기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논문만 모여 있어요. SCI급 저널들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는 나는 내 논문의 레퍼런스로 SCI급 논문들만 모으고 싶어.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주제가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다른 분야까지 같이 커버해서 연구를 하실 때는 더 좋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 여기 있는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전에 보여줬던 웹 오브 사이언스랑 유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검색하고 나면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2439회 피인용된 논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를 체크하기도 하는데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랑 차이는 뭐냐면은 서로가 갖고 있는 저널의 커버리지가 좀 달라요. SCI급만 갖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랑 스코프스는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라는 자체적인 또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술지들도 굉장히 엄선된 학술지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코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호학 분야가 있으셨어요. 근데 간호학 파트에서는 이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간호학 주제만 모여 있어요. 여긴 다 간호 주제만 모여져 있고 간호 주제로 되어 있는 해외 학술 저널, 그 다음에 해외 학위 논문, 해외 컨퍼런스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 분야를 연구하신다 하면은 이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안 보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쉐어라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차 문헌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2차 문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상시험 논문들,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논문들을 가지고 리뷰를 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크란 리뷰주가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들이 모여있고 트라이얼즈라고 되어 있는 탭은 RCT들이 모여져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 각 탭별로 다른 형태의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Export Selected Citations라는 메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는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국내 DB라서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는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검색된 결과에 내보내기란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한글로 써 있을 거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드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자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펼침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RISS 리스가 보일 겁니다. 이 리스를 클릭해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RISS 리스 여기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 있고
전자정보원의 메뉴를 펼쳐주셔야 되세요.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펼치고 나면은 우측에 RISS가 있습니다. 자, 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검색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국내 학술 저널들이 거의 모여져 있어요. 전 주제 분야의 국내 학술 저널들이 모여져 있고 무엇보다 국내 학위 논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석박학위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행 연구 자료들 중에 학위 논문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 자료들을 탐색하는데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 보셔도 되지만 여기도 역시나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냥 간단히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통합 검색이라는 결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통합 검색은 그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뭐 해외 학술 논문 등등 문헌의 유형별로 이렇게 3개씩 미리 보기 형태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보내기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내보내기가 없고 이 중에서 아티클 하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는 아무 학위 논문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티클에 대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쭉 아티클 타이틀부터 해서 서지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초록 정보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때 수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원문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문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PDF 형태로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기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다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으니까 편하시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논문이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타이틀과 서지 정보가 끝난 쪽 아래 보면은 내보내기란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내보내기 버튼 클릭. 자, 내보내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가 있는데 엔드노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엔드노트 그다음에 서지 정보 형식을 선택하세요 하고 체크박스 막 체크되어 있는데 요건 다 안 건드리셔도 되세요. 어차피 우리 다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내보내기 버튼이라는 또 버튼이 또 있습니다. 요 팝업창 내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 하나 받아집니다. 예. 이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썸머리 탭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리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저는 잘 들어왔어요. 한글 초록이.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한글 초록이 다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깨져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알 수 없는 특수 문자로만 한가득 차서 초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글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요 레퍼런스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리스 화면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국문 초록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까 웹페이지 상에 이 국문 초록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를 와서 여기가 다 만약 글자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페이스트 나타나요. 컷, 카피, 페이스트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스텝 메뉴 내에서는 우클릭하면 컷, 카피, 페이스트 등장하니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글로 붙여넣을 수 있어요. 한글 초록을 다시 이쁘게 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편집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국내 DB만 조금 그렇습니다. 펀메드는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요새는. 근데 리스는 가끔가다 한글이 깨져서 들어오는 거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DBPR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DBPR 같은 경우는 인용하기라는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고 DBPR도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국내 아티클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널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저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보는 저널이 없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저널에 직접 가셔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저널마다도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DB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메뉴를 확인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파일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클릭만 해서 들어오면 참 좋은데, 다 이렇진 않아요. 왜냐? 웹페이지 정보를 요새 이용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서가에 있는 책 정보, 이런 거를 내가 엔드노트에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직접 입력하셔야 되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방법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 보시면 레퍼런시즈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을 일단 지정을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필요한 정보들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것들 입력하시면 되세요. 뭐 저자명, 논문 제목, 초록 이런 거 필요하실 테니까. 근데 요거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하는 방법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그냥 뭐 타이틀이고 초록이고 그냥 그대로 쭉쭉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데 저자명 입력할 때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쭉 일렬로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한 줄을 한 명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엔드노트가.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명 쓰고 엔터 써서 내리고 한 줄에 또 한 명 쓰고 엔터 써서 내리고 이런 방식을 취해 주시면 되고 이름을 쓸 때는 성, 이름 순으로만 써주시면 되세요.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는 2, SJ라고 쓴다거나 2, 승재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시고 기간 저자명 쓸 때는 기간의 풀네임을 쓴 다음에 끝에 컴마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명 입력만 조금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뭘 보시면 좋으냐면은 펌메드가 내보내는 걸 보시면 되세요. 펌메드가 여러 명의 저자를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주로 뭘 입력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값들은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학술지에서 뭐 요구해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사실상은 책 형식과 북 섹션, 그러니까 책의 일부 챕터 형식, 그리고 웹페이지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쓰세요. 그러면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구 규정에서 저자명, 연도, 제목, 그다음 출판 지역, 출판사를 기본적으로 입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북섹션 같은 경우도 지금 우측 그림에 보이시는 필드 정도만 채워두시면은 거의 충분하게 잘 채우신 거고 추가적인 정보는 뭐 리서치 노트나 뭐 앱스트랙에다가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웹페이지는 제가 한번 같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그것도 이해가 직관적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한번 제 시연으로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새 이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거는 이제 통계청의 사이트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통계 자료들을 내 논문의 서론에서 인용할 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무 통계나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통계 자료는 잘 알고 계시는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런 데서 저는 지금 보건 파트로 들어왔는데 아무거나 하도록 할게요. 그냥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성질환의 비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유병률 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이 있으시죠. 논문의 서론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로딩 중에서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에서 많은 자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특정적인 어떤 정보들을 넣어서 서론을 쓸 수 있는데 요 내용 자체를 내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내 논문의 레퍼런스도 삼고 싶고 내가 참고문을 갖고 있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메뉴를 찾아봐도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란 메뉴는 없습니다. 예,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드노트 메뉴에 상단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첫 번째 있는 뉴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인용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에 클릭을 할게요. 뉴 레퍼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에다가 내가 레퍼런스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아까 에디트 탭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 에디트 탭에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줄여서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일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이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널 아티클 항목을 눌러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자료들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필름 앤 브로드캐스트 저희 분야 잘 안 씁니다. 뭐 맵, 뮤직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많은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북이나 북 섹션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웹페이지나 아니면 그 웹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학위 논문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긴 하겠죠.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 타입을 바꾸게 되면 아래쪽에 필드를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 그 형식의 문헌의 유형에 맞춰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저자명은 누가 되냐면은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곳이어야 되니까 일단 통계청이 될 거예요. 물론 통계청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자료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통계청을 일단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연도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 갱신이라고 해서 2024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 24년 4월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제작 일자거든요. 그래서 연도는 2024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뭐가 될까요? 통계청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의 연구자들이 내가 쓴 이 레퍼런스를 보고 분명히 구글에서 막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제목을 써야 됩니다. 비만 유병률 체질량 지수 기준 추이. 요게 요 테이블의 제목이잖아요. 요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엔드노트에다가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출판 지역과 출판사를 알면 좋은데 일단은 뭐 써놓도록 할게요. 서울통계청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없어도 돼요. 웹페이지는 모르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가 중요해요. 바로 내가 이거를 확인한 일자를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24년 4월 달에 갱신이 됐죠. 그래서 제가 24년 8월 달에 봤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고를 할 때 만약에 이게 몇 개월이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 정보가 또 갱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본 일자를 적어놔야지만 내가 갱신되기 전에 봤음, 언제 봤음 이게 딱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웹페이지에서. URL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URL 정보만 잘 입력해두면은 누구든지 이 페이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통계청은 이 상단에 이 긴 URL이 아니라 이 테이블의 상단에 보게 되면은 주소 출처라고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이 주소 출처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URL을 아예 보여줘요. 이렇게 요 테이블로 쓰는 URL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세요. 자, 물론 여기도 보면은 출처 적는 방법도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바꿔주게 되면은 아까 저자명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조사명이네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이렇게 써준 게 좋겠네요. 네. 작성 기관명은 질병관리청이다. 그래서 출판사도 질병관리청이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5송에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요 팝업창, 내가 만들던 팝업창은 저장, 여기 세이브 버튼 누르고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엔드노트 라이브를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썸머리 탭 보시면 비반 유명률 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잘 써졌는지 보고 싶으면은 어딜 보면 되냐면은
이 서머리 탭의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또 창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내려가서 접혀져 있을 겁니다. 요게 우측 아래에 꺽쇠 기호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올라와요. 이게 아예 내려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무슨 창이냐면은 내가 요 레퍼런스를 인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주는 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될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창인데 보면은 질병관리청의 비만 유병률 체질량 지수 기준 추이를 24년도에 갱신된 자료를 내가 언제 인용했냐 24년 8월 28일 인용했고 available from 이 URL 딱 됐죠. 아주 이쁘게 잘 레퍼런스가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없이 웹페이지도 인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구글 설명을 안 드렸죠. 네, 구글을 왜 늦게 설명을 드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글은 그냥 웹사이트 검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된 자료는 신뢰도의 수준을 선생님들이 직접 평가를 하셔야 되세요. 구글에 검색된 이 논문이 과연 피어 리뷰가 잘 된 저널인지 약탈적 저널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인지 등등은 직접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글이 검토를 절대 안 하고 구글은 학술 형태만 있으면 다 크롤링해서 다 끌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뒤쪽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글이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쓰셔도 좋습니다만 단지 아티클의 퀄리티를 한 번씩 꼭 평가를 하셔야 된다. 저널의 퀄리티를. 그다음에 구글은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바로 이 인용 정보 가져오기란 버튼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보면 여기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는 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이 세 줄이 있는 설정 메뉴가 있어요. 세 줄에 들어가셔서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서지관리 프로그램에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하시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이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아까 펌메드처럼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걸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구글 학술 검색은 아까 펌메드처럼 한 페이지의 정보 한 번에 가져오기 버튼은 없어요. 아티클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갖고 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는 경우가 있어서 넣었는데, 그 에디트 탭에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 저널, 볼륨 이런 순서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 구글 학술 검색에 수집한 정보 중에 이렇게 저널명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으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거는 딴 건 아니고 이 필터만 받아주시면 되는데, 요 링크를 누르고 받으셔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현상이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한 번만 받아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자료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를 다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크롬이나 웨지를 실행하면은 갑자기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또는 실행할까요? 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요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엔드노트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플러그인이라는 형태의 확장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설치 안 하고 씁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엔드노트 클릭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연구 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시니까 필요하실 때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